그 여론조사가 두 개 나오는 날이죠 항상 리얼미터하고 여론조사 꽃인데 윤석열이 이제 색방대내 많이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극우 과표질이 어느 정도 심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얼미터 이게 지금 저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 저기 지금 보수가 507명 보정했을 때 숫자예요. 두 번째 있는 거. 진보가 311명입니다. 이게 1,500명짜리 여론조사거든요. 무려 200명 차이. 저거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감안해서 봐야 돼. 보수하고 진보가 50대 51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근데 일단 리얼미터에서는 중도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나마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중도가 민주당 46.5, 국민의힘이 31.1입니다. 그럼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이 200명 과표집 1,500명 중에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 연장 44.0, 정권 교체 50.4인데 여기서 그 200명이 더 많은 걸 보정을 하면 훨씬 더 벌어진다. 보수가 과표집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재명에 의한 정권 교체가 저리 높다는 것은 이상하다. 보수는 민주당이 됐는데. 자 그리고 여론조사 꽃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은요 지금 1,000명 여론조사인데 진보가 218명, 보수가 273명, 60명 정도 맞습니다. 대략. 여론조사 꽃도 그래요. 꽃도. 여러분 전화 많이 받아주세요. 근데 여론조사 꽃은 지금 리얼미터랑 완전 다르게 상담원이 직접 물어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목소리나 이런 걸로 좀 약간 조작이 좀 덜해. 예를 들면 60대신 분이 20대라고 답할 수 있거든요. 기계가 물어보면. 목소리가 있잖아. 저 20대인데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놈의 영감탱이. 요즘에서 AI 80대 90대 같은데 60대가 아니라 자, 근데 여기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아까 그거 표 좀 덜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중도층에서는 내가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 51.4%는 민주당 지지자고요. 국민의힘 지지는 24.4인데다가 조국혁신당까지 포함을 하면 60% 육박합니다. 그나마 보수 과표집을 줄여 놓으니까 상당히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 자 사안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한 60, 70명 많아도 민주당 45.0. 진짜 난 김어준 정말 동상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소요소마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국 수고 대상이 되었다. 네. 자 45.0 국민의힘 34.3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지금 사실상 동의한다 56.4 동의하지 않는다 35.7 이것도 끝났잖아. 아 저거 이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주가조작 사건 터졌다. 최소 100억 이상이 누군가 돈을 벌어갔다. 이 이야기는요. 따로 이따가 밤에 김승원 의원, 양문석 의원 나오는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쨌건 윤석열이 한 거구나. 전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면 이번도 가십니다. 다음에 공수처가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기각에 관련해 심우정 총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불필요한 수사다 27.8, 필요한 수사다 64.4. 여론은 되게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윤석열 내란했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여론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거가 여론조사를 많이 받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잠시 일상으로 돌아갔던 국민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요. 자, 대검 검사와 방첩사 대령 통화 제보가 밝혀졌고 검찰은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내란 관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다. 57.8.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30.8. 이런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음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58.2. 폐지해야 된다. 40.0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꽃마저도 극우 과표집이 있어요. 마지막 윤석열 군통수권자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는 윤석열 대통령 직위라고 안 하고 군통수권자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윤석열이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군통수권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계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야. 되게 영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군통수권자 복귀하는 것에 반대 63.8 찬성
34.7. 이게 여론이다. 네, 매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는 찬성이 32.6에서 올해 이번 주에 34.7로 조금 늘어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론이 바뀐 게 아니라 어느 쪽 진영이 전화를 많이 잘 받느냐. 받느냐 이 차이일 뿐이다는 거죠. 바뀐 거 없어요. 근데 이거 알면서도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지지가 좀 높게 나오면 그걸 활용해 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제보 많이 들어오죠. 아, 제법 많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공정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만들고 있고요. 예. 저 오늘도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토론회도 진행했고,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여론조사 자체를 사실 믿을 게 안 된다. 이거 기사거리도 사실은 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되고, 맞죠, 맞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정말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우리 지금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그 판단이 그게 바로 옳고 그게 바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의 이 성향별로 한 번만 보면 저기서요 보수하고 진보가 약 100명 차이 나거든요. 1000명짜리니까 10% 차이. 그러면 중도는 지금 71, 22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갤럽이. 자기 지도자 선호도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임문수, 한동훈, 홍준표, 뭐 오세훈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못 따라갑니다. 밑에는 잘라버려도 될 것 같아요. 잘라버려도 됩니다. 표 뭐 기타. 필요 있나? 기타. 저걸 제가 오늘 방송 처음 듣는 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저게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이재명 대표는 60% 정도 득표 각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면.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죠, 사실. 사실상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에 좀 힘든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굴곡진 곳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외에 어떤 대안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윤석열 석방 효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부류의 생각 있는 보수들은 불안해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존재감 때문에 개헌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오픈 프라이머리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쏙 들어갔어요. 수계가 석방됨으로써. 네. 그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이준석만 대선 후보 공개. 혼자 뻘짓 많이 한 거죠. 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하면서 윤석열 석방됐기 때문에 다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조갑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석방이 국민의힘 대선 전략에 치명적이다. 생각해봐봐. 저게 이거 사실이죠. 네. 대놓고 뭘 못해 이제 윤석열이 밖에 나와 아니 있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던 거.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함께 계엄의 강에 익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싸. 자, 이런 헤드라인도 있어요. 윤석열 석방이 조기 대선 최대 변수다. 여당 주자 혼선 중도 이탈 우려. 야당 탄핵 단일 대우 재집결. 봐봐 이 순간에도 조기 대선이 없을 수도 있다는 뉴스는 없어. 다 조기 대선은 다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환영하고 뭘 어떻게 해서든지 탈옥시키려고 막 애를 썼던 윤상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고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뒤에서는 머리 골치 아파서 지금 지는 거예요. 윤상현도 나와서 각하시키자거든요. 각하.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단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8대0 전원일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우리 민심에 대한 어떤 반영이고 그런 거지. 이거를 누군가가 야 저쪽에서 막 매수 당해가지고 이상한 판결하면 어떻게 하냐.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수 내통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내가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방송 처음 출연한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해요. 마차님 살아온 인생을 믿으세요. 그럼 더 불안하더라고. 그럴 것 같아. 인생을 왜 그렇게 불안하지 말라고 살았어?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무슨 뭐 보수 판단에 뭐네 해도 자기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니다. 이번에 정영식 뭐 자녀 결혼식이 있었다면서요. 주말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네.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헌법 재판관들만 가고 나머지한테는 일체 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지는 어떻게 저 알았대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네. 끝나고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지. 그래서 정영식이 그런 말 했다면서요. 내 자식 결혼식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자기가 내가 정영식을 믿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정영식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대세에 따라가는 맞아요. 거예요. 예. 삼성을 막 했던 그 정영식이가 삼성이 제일 세니까 거기 붙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성직 개 죽었을 땐 가도 정성 죽었을 때 안 간단 말이에요. 자. 정말로.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제가 여러 방송에서 꼭 한마디씩 했던 건데 내 몸에 암이 생기잖아요. 내 몸에 암이 생기면 기본 같아서는 씻은 듯이 나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암 치료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오히려 주변부 정리를 하면서 암 덩어리 제거할 땐 제거해야 되지만 주변부에 뭐 전이된 애들도 정리해야 되고 또 암세포라는 게 되게 웃깁니다. 몸 구석구석에 박혀가지고 암 치료를 하는데 이상한 짓걸 해가지고 치료를 방해를 해요. 실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저희 뭐 구구 집단이나 저희 국힘당이 그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헌정 질서 내에서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재판관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를 믿고 우리가 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광장에서 나가서 더 밝고 더 힘차게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우리 목소리가 그 헌법재판관한테 또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더 단단하고 단호하게 갈 필요가 있지. 너무 불안해해서 이렇게 되다가는 뭐 윤석열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우리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망했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우리 서로 간에 조성할 필요는 절대 없다. 정답. 결코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맞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저쪽은 맞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법원을 때려 부시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내, 이 평화심 이런 상식들이 결국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우리도 지기현 판사가 있는 법원을 막 폭동 일으켜서 부셔버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저쪽은 그런 식으로 또 권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이 크지만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오는 민주주의인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87 그 6월 항쟁 때요. 전두환 뭐 호원철폐 독재타도만 해쳤겠어요? 정반대에서는 전두환 지지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역사 속에는 승자만 남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남는다. 우리가 박근혜 탄핵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계 유례에 없는 평화적 시위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내시고 자 오늘 일일 패널 어떠셨습니까? 김동화 의원님. 너무 편한 시간이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석방이라는 사태로 요즘 계속 마음도 무겁고 우리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걱정이 저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가 힘내서 같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불안감과 이것을 우리가 너무 서로 간에 전파하고 서로 간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걱정할 시간에 집회 나가서 우리가 더 외치고 더 우리가 끈끈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밝게 그렇게 지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민주당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 무게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무거움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함께 그 지혜를 모아서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김동화 의원 정신 다 됐어 저. 메시지가 아주 안정적이야. 푹푹 그것만 안 했으면 딱 좋았겠네. 좋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귀엽고요. 자 김동화 의원 오늘 일일 패널이었고 뭐 새로운 재미랄까 요 경험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두 분도 퇴장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